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 영혼마저 잠식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경험 말입니다. 마치 달콤한 독이 든 성배처럼 그 관계는 중독적이지만 서서히 우리를 파괴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바이러스,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을 넘어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 지식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더 큰 빛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며 더 나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 정신의 근간을 이룹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이 자기애가 과도해지고 병적인 수준에 이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병적인 나르시시즘 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와 인정을 갈구하며 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고 조종하는 파괴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일부러 모질게 대하는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내가 깨우쳐주는 거지.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은 선의를 가졌다고 믿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와 타인에게 돌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가장 어려운 정신질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물론 심리치료를 통해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반사회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행동 교정에 불과하며 치료를 중단하면 금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왜곡된 성격의 핵심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공유된 환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아주 매혹적인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완전하지 않나요? 내가 당신을 그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구출해 줄게요. 당신과 현실 사이에 방화벽을 세우고 당신을 꿈에 그리던 환상의 디즈니랜드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그 환상의 세계 속에서 당신은 완벽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적이며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으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의 눈을 통해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황홀해서 당신은 마침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험은 매우 중독적이고 도취적입니다. 하지만 이 환상의 입장권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첫째, 이제 당신 삶의 모든 책임과 결정권은 내가 가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며 당신의 자율성은 모두 나에게 귀속됩니다. 둘째, 당신은 나에게 4가지, 즉 성, 서비스, 공급원, 그리고 안정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맺는 파우스트적 거래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자신이라는 환상을 얻는 대가로 당신의 영혼과 자율성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 거래에 응하는 이유는 그들이 평생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자기 사랑의 결핍이라는 약점을 파고들어 그 빈자리를 환상으로 채워줍니다. 그렇게 당신은 그의 환상 속에서 모든 책임과 걱정거리에서 벗어난 안전한 아기가 됩니다. 그는 당신을 아기처럼 다루며 퇴행시킵니다. 아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안전하며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친구를 사귈 수도 없으며 완벽히 고립된 존재입니다. 이 달콤한 이상화 단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피할 수 없는 파괴의 사이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상화가 끝나면 반드시 평가절하 단계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적이라던 당신은 하루아침에 멍청한 사람이 되고 눈부시게 아름답다던 당신은 볼품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 변화는 매우 갑작스럽고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순종적이고 헌신적으로 굴어도 이 평가절하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분노를 당신에게 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환상에 깊이 중독된 사람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건 다 내 탓이야. 그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래. 이 시기만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와 같은 자기기만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환상을 포기하는 것은 평생 처음으로 느꼈던 자기 사랑의 경험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알아차리기 힘들고 위험한 유형이 바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주로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스스로 빛나기보다는 매우 성공하고 지배적인 나르시시스트 옆에 붙어 그의 후광을 자신의 것처럼 누립니다. 마치 과거 독일에서 의사 남편과 결혼한 아내를 의사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해 주었던 것처럼 그들은 파트너의 성공을 통해 대리만족과 자존감을 얻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친사회적,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단연코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자비로우며 희생적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운동가, 자선사업가, 종교 지도자 등 타인을 돕는 역할을 자처하며 대중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의 모든 선행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며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착취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쉽게 그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피해자 행세형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매우 뛰어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지만 자신의 실패와 불행을 모두 세상 탓, 남 탓으로 돌립니다. 세상이 나의 진가를 몰라줘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뛰어남을 시기해서 상사가 나를 질투해서 승진을 안 시켜줘 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들은 영원한 피해자의 역할을 연기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착취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뒤에서 당신을 방해하고 관계를 미묘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들어온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일한 해답은 접촉 차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수준이 아닙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어떤 형태의 연결고리도 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SNS를 염탐하는 것도 법적 소송을 통해 계속 엮이는 것도 모두 접촉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나의 부모님이나 자식이라면요? 한국 사회의 깊은 정문화 속에서 어떻게 가족과의 연을 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일 소량의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잃고 공격적으로 변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 모임이나 경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딱 1시간만 참으면 돼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1시간을 참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1시간의 노출은 당신의 마음에 다시 바이러스를 심고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몇 달 혹은 몇 년 더 늘릴 뿐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압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정신 건강과 자율성, 그리고 당신의 온전한 삶이 중요한가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과정은 엄청난 슬픔을 동반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고고학적 슬픔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었던 환상, 평생 처음 느껴본 자기 사랑,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쳤던 자기 자신을 함께 떠나보내는 과정입니다. 여러 겹의 슬픔이 마치 유적지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떠난 후 당신은 텅 빈 우주에 홀로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실로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치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나르시시즘 그 자체와는 다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은 일시적인 단계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심리 치료와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과 다시 최고의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온전한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치유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삶을 되찾는 용감한 첫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